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2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등 모두 25만 명이 대상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한 공무원이 민원인 폭행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전체 기업 중 80%가 경남에 있어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목욕탕과 거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진주의 한 회사 관련과 도내 확진자 접촉 등 다양한 감염 경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이달 들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높아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비교해봐도 7일부터 13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6.9명입니다. 그 전주 5.1명에 대비하면 아주 크게 는 건데요. 특히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살펴보면 경남은 한동안 1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지난주 무려 2.22를 기록했습니다. 확진된 사람 한 명이 주변 사람 2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뜻이죠. 경남도에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무서운 기세여서 경남에서는 진주 목욕탕 관련이나 거제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진주의 목욕탕 관련 누적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진주시는 이미 모든 목욕탕 장업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지켜야 할 목욕 장업 방역 수칙은 17일부터 시행이 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관리자 이용 수칙입니다. 목욕탕에서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경남도는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신사를 포함해 모두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른바 달목욕이라고 하죠. 이 정기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하루 한 차례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샤워시설과 옷장은 한 칸 띄우기로 사용하고 식당 이외의 곳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데 탕 안에서도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의무사항을 제외하고 강력 권고사항을 만들었는데요. 탕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나 목욕장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하는 것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관리자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목욕탕이다 보니 단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관련 내용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칙이 적용되는데요. 우리 시군에서는 전 목욕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고 하루 이틀 정도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서 3일째부터는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 처분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욕장업 관리자나 이용자들 모두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남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니 백신 접종에 관심이 큽니다. 곧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죠? 네, 정부에서 코로나19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남에서도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 우선순위에 맞춰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접종 대상은 25만 명인데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주거 복지시설, 단기 보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도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접종 후 증상이 완화되는 최소 3일간 이상 반응을 매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2분기에 65세 이상이 머무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65세 이상 일반 도민 등 약 80만 명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과 백신 예방접종 일정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 소방본부가 오는 29일까지 구급대원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 업무를 하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급대원은 모두 930명으로 현재 90% 이상 접종을 완료했으며 오는 29일까지 모든 구급대원들의 접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성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고성의 한 면사무소. 50대 후반 민원인 A씨가 자신의 민원 처리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A씨는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소독제 등 물건을 공무원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물건을 맞은 공무원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나셔서 오셔서 이제 욕설을 하시고 물건을 집어 던지셨는데 그걸 직원분이 맞으셔서 이제 다치셔서 병원에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집회를 열고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폭언과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폭행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오롯이 그 피해를 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 직원들 근익 보호를 위해서 각종 녹화 장비라든가 그리고 또 각종 민원 대응 매뉴얼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건수는 2018년 600여 건에서 2020년 7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특성상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 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경남과 제주를 이어주는 유일한 항로가 다시 놓였습니다. 지난 2014년 선박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논란 이후 끊겼던 사천에서 제주 간 백길이 7년 만에 복원됐는데요. 새로운 사업자가 500억 원을 들여 대형 여객선과 오션비스타호를 새로 건조한 뒤 삼천포항에 입항시켰습니다. 출항을 준비 중인 페리오의 안팎을 살펴봤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삼천포 신항의 모습을 드러낸 2만 500톤급 오션비스타 제주호. 지난해 1월 부산에서 건조에 들어가 1년 2개월여 만에 삼천포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여객 정원 860명과 승무원 31명이 탑승할 수 있고 승용차 기준으로 350대, 4.5톤 트럭 기준으로는 150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카페와 편의점, 유아실, 오락기기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만든 최신 국산 엔진이 탑재됐고 새로운 국제 여객선법을 준수해 회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점도 특징입니다. 최첨단으로 지어져서 빠른 스피드로 제주도에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좁은 대한민국 항만 지형에 맞게끔 조종 성능이 아주 뛰어나서 안전이 최우선인 당사의 목표에 부합하는 선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는 현대화된 대형 카페리가 제주간 백기를 잇게 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두 도시의 관광과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과는 앞으로 터미널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운항비를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이용 요금과 연계 할인하는 방안, 시내버스 노선의 터미널 경유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이나 여수, 고흥에서 사천으로 기저화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 패턴이 생기지 싶습니다. 밤 11시에 제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한나절 내지는 하루 사천 관광을 마치고 제주 관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관광 패턴의 변화로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운항 스케줄은 매주 화목토 일요일에는 삼천포 신항을 출발하고 제주항에서는 월수금 일요일 출항에 돌아오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오션 비스타호는 이곳 삼천포 신항에서 운항 검사를 받고 오는 20일쯤 제주행 첫 출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상향되고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전국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특히 전체 기업 가운데 약 80%인 194개 기업이 경남에 있어 도는 항공제조업 종사자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에 항공제조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중앙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매 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밀양 상생형 일자리 이전 투자기업 지원과 진해 국가산단 내 소형 조선조 특화산단 조성 등 도내 중소기업 현안 과제 8건이 건의됐습니다. 제안이나 건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물론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나 여러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풀어가고. 경남도는 이날 논의된 사안들을 검토해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 내 진보단체가 대북 평화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7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 경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 파기와 쿼드 참여 반대,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미군 주둔비가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와의 쿼드 협의체 동참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의 대북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안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함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함안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지역 경제의 진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드림으로 해서 어떤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노동조합 총연맹과 노동자와 민중을 지지하고 또 적극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경남 지역 3천여 명의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연대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김해 창작 오페라 허황후가 다음 달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오페라 허황후는 다음 달 8일과 9일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무료 공연될 예정으로 15일부터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오페라는 허황욱과 김수로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대 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담았으며 출연진들은 초연을 앞두고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